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크리에이터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 좀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 주원규 씨가 본인이 운영 중이었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신사임당 채널을 수십억에 매각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 크리에이터 수입이나 세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계세요. 자, 우선 변호사님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뉴스 듣자마자 저도 깜짝 놀라서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고민만 좀 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주원규라는 크리에이터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약 180만 명의 그 유튜브 심사임당이라는 채널을 네.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진 30억 원이 아니라 한 20억 원의 이제 전문 투자자 DP에게 이제 채널의 소유권이 이제 매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유튜버를 포함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수입과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했지만 유튜버, 아프리카 BJ, 인스타 등의 인플루언서들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 다르지만, 오늘은 조금 일괄적으로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터들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받는 이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받게 되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외에 방금 채널 매각과 유사하게 광고 수입이나 그 외에 비정기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소득들을 전부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예전에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입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게 되어 이제 소득을 누락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자 등록을 좀 활성화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이 공동구매 같은 거를 하면은 개인 계좌로 받기도 하고, 뒷광고 이런 게 좀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좀 비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제 과연 이 사업자로서의 크리에이터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서 이게 알게 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한 번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업을 좀 유형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MCM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MCM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은 프리랜서처럼 3.3%만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1년마다 받은 3.3%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하여 세금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프리랜서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가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적 설비라고 하면 직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직원들을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제 면세로 분류가 되실 수가 있고, 물적 설비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임차하지 않고 면세 사업자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형태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면세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시세를 납부하지도 않지만 부가가치세에 환급받을 수도 없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약 내가 스텝이 있거나 즉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사업장을 임차하시게 되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신 것처럼 유튜버들은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광고 수입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발생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 외에 크리에이터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MCN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제 계약서상에 불공정 내용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유튜버 워크맨 채널 수입은 약 20억 원인데, 네. 장성규 씨의 경우에는 이제 회당
4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만 받은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MCN을 통하게 되면 이제 본인에게 이제 불리하더라도 계약서 이제 서명 날인 후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처음부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컨텐츠 소유권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익의 배분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률 내용들도 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작성한 콘텐츠가 이제 무분별하게 인용되거나 반대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법률적인 검토 없이 이제 임의로 다른 사람이 초상권을 이제 좀 침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로 이제 유튜브를 작성하는 뭐 이러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것을 무단으로 이제 영상을 게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출연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해당 영상이 본인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제 원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뭐 계약서상의 불공정 내용 따지고 초상권 침해도 좀 신경 쓰자. 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 세무사님께서 실제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겪게 되는 좀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예방 차원에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사업장 세무적인 관리를 좀 도와드리다 보면은 크리에이터 분들도 역시 그 스타트업 하시는 거와 비슷하게 네.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하게 되면서 실제 회사와 운영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노무 관련된 이슈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누구를 이제 고용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경험 자체도 없다 본 거니까 과연 이제 누군가를 고용했었을 때 내가 어떤 의무를 좀 준수를 해야 되고 네. 이분들한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이것이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일종의 이제 삼성전자 비슷하게 동일한 노무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장을 반드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노무 관련돼서 과연 우리 회사의 뭐 취업 규칙 같은 게 어떻게 좀 정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네. 좀만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네. 그 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휴일수당 같은 걸 제급하는 걸 깜빡하셨다가 이게 막 그 직원분들이 이걸 좀 대중한테 좀 이슈화 되면서 그분이 굉장히 큰 곤욕을 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제 노무법인과 관련된 노무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 같은 경우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지금 그 예를 들면은 3프로TV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 가치가 약 3천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기업 IPO만 달성되면 1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듯 이제 크리에이터분도 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게 이제 나의 사업이 한 개의 회사로 발전될 수 있구나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단순한 유튜버를 넘어서 이 기업, IPO까지 할 수 있는 회사로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튜버를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네. 자그마한 자영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 유튜브는 이제 하나의 그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심사인단 채널 매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봤는데 매수자인 이제 전문 투자자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 채널을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단순히 유튜브 채널은 크리에이터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넘어서 기업으로서 이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사업이 자영업에서 이제 회사로 성장하게 되면서 크리에이터가 아닌 그 회사의 운영자로서 그 룰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제 되면서 노무라는 점도 알아야 되고 외부 자금을 이제 유치하게 되면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작권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하다가 이제 성장해 감에 따라서 네. 점점 이제 인사부터 법률팀, 뭐 회계팀,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물론 이 모든 것을 대표님 혼자 다 이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뭐 그때그때 뭐 필요한 뭐 전문적인 조언을 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주변 다른 동료들로부터 이제 조언을 구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세무사님께서 이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뭐 세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기업의 이제 초기 성장과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의 종결, 즉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주현규 씨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예전에 저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사업을 어떻게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익시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네. 플랜이었거든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본인의 사업의 성장도 있겠지만 본인의 브랜드 같은 것들을 성장시켜서 결국엔 이 브랜드를 매각하면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익시트 전략을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최종적인 자기의 목표인 출구 전략 때 세금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보라 라고 꼭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은 이제 개인 형태인 종합소득세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원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채널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면서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계약서 내용 검토한 건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으로 형태로 납부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전에 뭐 스타일란다 같은 표로나 아니면 3프로 TV 같은 경우는 이미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을 제3자나 외부에 시트하면서 추후 전략을 설립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좀 그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크리에이터 관련 수입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